자, 시작해 보시죠. 일단 여러분이 지금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이랑 한국에 엄청난 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거시경제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 주식 채권 펀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면 자금의 흐름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금의 흐름 안에서 혹은 방향의 전환에서 틈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지금 미국과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주간의 미국 증시로 유입된 자금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왜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아시아는 8주 연속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많은 분들이 계시면 이런저런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좀 약간 브리핑 형태로 해야겠네요. 지난 3주간 미국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분기에 9.3% 정도 증시가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2분기 성장률, 미국 기업의 성장률이 9.3% 정도인데, 3분기에 10.7% 정도의 전망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최종으로 저장해 놓은 걸 보면,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그 안에 한 6분기 정도 쭉 이익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뒀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기업의 이익성이 둔화되고 있는데 자금이 유입되면서 낙관주의가 형성됐고 그 낙관주의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는 빨라진다는 거라고요. 이건 고무줄 원리랑 똑같습니다. 한쪽에서 고무줄을 잡고 있고 한쪽에서 고무줄을 당기면 이게 고무줄이 늘어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넘어가면 고무줄이 끊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증시의 폭락이 오는 상황이겠죠. 일단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10%대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 즉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의 반대 현상. 그게 뭐냐? 이익의 성장 속도는 감소하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최악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3주 연속 북미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두 가지 정도 기조가 있는 건데, 첫째,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둘째, 만약에 미국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결국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버를 하면 우상향한다. 뭐 이런 선입견들이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있는 거죠. 유럽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 간단히 말해서 유럽의 사회적 기반이 조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지금 부채가 많아져서 혹은 비용이 많아져서 긴축을 해야겠다. 대출도 걷어들이고 금리도 올리고 돈도 못, 그러니까 정부 지출도 삭감하고 대출도 회수하고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프랑스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프랑스는 정부 지출 그리고 재정 적자가 선진국 중에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 정도 수준인데 거의 전 세계 탑 순위에 있는
부채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짊어져도 되는데 이 부채를 짊어지고 돈을 풀겠다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정치 대권 주자들이나 혹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함에도 되게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은 반대인 겁니다. 지출이 너무 많아서 긴축하고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프랑스와 유럽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 얘기하면. 자, 유나님 반갑습니다. 신흥국으로 8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9월에 코스피 상승률 7.5%였어요. 10월에도 4.3%가 올랐어요. 아시겠지만 이건 합쳐서 11.8%가 오른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복리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건 팩트예요. 제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확실하진 않은데 대충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가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대비할 가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 초에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딱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계엄 선포한 적 없는 것 같죠?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5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4월 달을 기준으로 그 전에 그러니까 탄핵 재판을 했던 거의 60일에서 90일 사이 올 초에 외국인이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약 88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약 15조 정도? 거의 15조에 가까운 돈이 순매도였어요. 근데 그 15조에 가까운 돈의 순매도가 다 유입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한 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주, 4주, 8주 되게 가파르게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첫째, 일단 기술적인 투자자들은 반도체가 수출 호황이 왔다는 데이터를 갖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와 기계가 줄어들고 그리고 반도체가 작년 대비 20 몇 퍼센트가 수출 규모가 성장됩니다. 신흥국의 8주 연속 대규모 자금 약 67억 달러, 84억 달러, 5억 달러, 지난 3주간 156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지금 신흥국의 시장 상승률이 미국 시장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시장의 시대가 아니라 신흥국, 즉 한국 주식 시장이 더 기대 수익률이 좋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누가 더 비싸냐? 누가 더 싸냐?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올해 한국 증시가 47%, 50%가 올랐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이게 구조적 기형 때문인데 지수를 벤치마크 삼아서 얘기한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왜냐?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신감 있게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싸니까.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채권 펀드인데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란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24주째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어요. 서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이죠. 7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신흥국 채권 시장 역시 25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규모가 소액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어디서 이 많은 돈들이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식 시장에도, 채권 시장에도, 금 시장에도 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의 저축이 떨어지고 유가 증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증시가 과열됐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귀찮으리만큼 외국인 자금 동향을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발? 한 두 달 정도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먼저 보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음, 중국 본토에 대한 얘기를 이따 잠깐 할 건데,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 CSI ETF, 금 ETF, 유가 하락 전망, 미국 은행 주식, 이런 것들이 거시 경제를 이해하면 흐름이 보여요. 지금 에너지주를 팔고 은행주를 사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오래 보신 분도 계시니까. 이유식을 떠먹여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입에 약간의 이유식을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이 이해력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제 프리미엄 컨텐츠 최고 강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프리미엄 컨텐츠를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혹은 저 이게 잘 이해 안 돼요, 제이슨님.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걸 댓글이나 혹은 그 다음 주 토요일 모임에 적어서 저한테 어, 허심탄회하게 서스럼 없이 질문하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션을 만든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나와서 경제 해설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증권 분석, 밑에 기업을 분석해서 이 섹터가 지금 매력적이구나, 이 섹터는 매력적이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 보텀업 방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텀업만 하거나 톱다운만 할 줄 알아요. 톱다운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거시경제를 봤더니 증시가 호황이고 증시가 호황이면 은행들이 돈을 버니까 은행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톱에서 다운으로 내려오는 걸 톱다운이라고 해요. 이 두 개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매니저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내용, 지금 제가 이걸 해드릴 때, 그러니까
근데 아시죠? 저는 생각 없이 질문하는 건 거의 혐오합니다. 답변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건.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다. 이 사람 많이 고민해보고 나한테 물어봤구나. 라고 하는 건 특히 제 제자들은 성심성의껏 귀찮으리만큼 설명해 드리니까 이 기회에 뽑아 먹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올렸던 포스팅은 뭐냐? 지금 엄청난 자금이 증시, 채권 시장, 뭐 금시장, 뭐 예외 없이 여기저기 다 살포되고 있다. 그래서 돈이 유입이 너무 많아지니까 과열되고 있다. 그게 월요일 포스팅. 그러니까 제가 귀찮으리만큼 이 외국계 자금을 트래킹하는 이유예요. 이 안에서 분명히 기회는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멍청한 사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거시경제를 해석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속 보고 있어야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미묘한 변화를 신호로 읽는 사람만 이렇게 전환해야겠구나. 이거지. 이게 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이게 좋을 거야. 이런 상관계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시경제, 매크로를 읽으면서 투자에 반영했을 때 대부분 헛발질하거나 실패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한두 번 보다가 이러니까 이렇대 라는 정설, 인과관계는 대부분 틀려요. 미신이니까. 근데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신호를 줍니다, 시장이. 그 신호를 해석해서, 이렇게 했구나. 과열되는구나. 자금이 8주째 유입되고 있구나.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밀어 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지 말아야겠다. 대신 다른 반도체 주식 좀 찾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공식이나 패턴을 찾지 마시라고요. 계속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변화에 맞춰서 내 사고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남기셔도 되고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은 미쳐가는 AI 투자 버블과 JP 모건의 충격적인 투자 계획.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약간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런 좀 과감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원래 제목은 JP 모건의 10년 투자 계획이었어요. 자, 자본이 어디로 들어갈지는 어떻게 보면 자본은 선행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능력이라는 게 뭐냐? 자본이 유입되는 곳에 호황이 오고 그 호황을 통해서 기업이 이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JP 모건이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JP 모건은 산업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정교한 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기업들과 밀접하게 일을 합니다. 자본 조달, 대출, 인수합병, 주식 거래, 그리고 심지어 그 CEO들의 자산도 관리를 하죠. 자, 이게,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예측은 잘 안 하는 편인데, 트럼프의 적이 점점 늘어나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자들이 백악관, 그러니까 국방부 출입 그러니까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약 80여 명 정도 퇴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국방장관에게 문의를 할 수 없고 국방장관이 원하는 메시지만 송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자만 출입을 한다. 뭐 이런 형태의 언론 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명의 기자가 다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너무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폭군이죠. 이 폭군이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위법, 불법, 우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약간 협잡군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 치고는. 자, 그 얘기가 왜 필요하냐? 협상은 잘해요. 본질은 이 사람은 생각 외로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바보면 예측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중국이 히토류를 규제하겠다. 그랬더니 다시 아니다. 회담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간을 보는 거죠. 미국이 지금 콩을 추수하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라고 해요. 이 콩을 대두를 추수하면 원래 중국이 사가야 돼요. 근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는 히토류를 통제하는데 이 히토류가 약간 자석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히토류랑 광물을 첨단 장비들 중에 특히 미사일과 무기 형태의 군수 물자에 혹은 군사 목적에 사용되는 대규모 장치와 장비, 제품의 핵심 소재예요. 핵심 소재. 그래서 중국이 조용히 지난 10년 동안 이 핵심 광물, 광산들을 칠레, 호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싹 다 돌아다니면서 광산들을 다 사들였던 거예요. 이건 시장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때는 중국이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유화 정책은 아니지만 이 광산을 매수하는, 즉, 신흥국이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할게요. 개발도상국들이 갖고 있는 광산을 먹어치우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치웠냐? 돈을 꿔줍니다. 차관을 줘요. 저렴하게. 못 갚으면 항만, 광산 다 뜯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급망과 파이프라인은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왜 히토류랑 전략 광물이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트럼프의 협박이 얼마나 센지 FOMC 19명의 참석자 중에 10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대요. 왜냐면 지금 연준 이사회에 약 30%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쿡 이사를 날려버리면서 니네들도 언젠가 이 고귀한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 이런 경고를 보여주죠. 근데 IMF는 미국이 관세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우려할 만큼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더 웃긴 사실은 뭐냐면 아마 3분기 GDP가 나올 테지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GDP 성장률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중국이 GDP가 약 4%, 중국 원래 GDP 성장률이 10%에 가까웠던 나라예요. 인도가 지금 8% 정도 나오거든요.
중국도 그랬어요. 8, 9, 10에서 9, 9에서 8, 8에서 7 이렇게 내려온 건데 만약에 중국이 4%의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 미국이랑 1% 조금 넘는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 속도가 그만큼 비슷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빠른 거냐 아니면 중국이 떨어지는 거냐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빨라요. 3%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금리를 더 내려야 된대요. 선제적으로 내려야 된대요. 시장을 역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용트림을 합니다. 아주 극성을 부려요. 안 그래도 돈이 많이 풀려서 미치겠는데, 이제 금리 인하까지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아주 막 가라, 끝장을 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AI 열풍 때문에 미국 내 기술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인프라에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인프라가 조금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뭐, 탄소세, 탄소 규제, 기후변화,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아, 지금은 몇 개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예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미래지향적이고 기술 집약적이고 산업의 규모가 큰 거는 지금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싸워대고 있어요. 중국하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옛날에 여러분들 뭐 부르마블인가 이런 거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이 구역은 내 거야. 이건 건들지 마. 여기 지나가려면 세금 내. 이런 느낌인데 총 8.8조 달러라고 하면요. 약 10,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한 12경 정도 되는데 저 4천억 달러도 그러니까 수천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조면 경입니다. 네. 조 달러가 경이에요. 조 달러가. 수천조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게 다 외국인 돈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미국 안에서 돌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해외에서 들어가는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예요, 이게. 자, 미국이 유럽이랑 선진국 자본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딴 나라에 있는 자본을 끌어오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도 3,800억 달러 돈 없다. 우리나라 1년 3분의 2 예산인데 왜 돈을 뜯어가냐? 반대한다. 이런 포스터들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미국으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니네가 우리나라 상대로 무역 교역하면서 흑자 냈잖아. 돈 뱉어내,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FDI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 센터, 여기에 75%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일단 반도체는 이게 재밌습니다. 미국 안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자동화된 설비,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있으니까요. 배터리, 미국 안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 AI 시대가 열린다?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 안에서 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AI 붐으로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자금이 유입돼요. 그리고 그 돈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신생 스타트업에 공급된다? 뭐 그것까지도 용인할 수 있어요.